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속적 신대치호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신대치호법이라 하면 콩팥이 기능이 소실된 사람들한테 그걸 대신해 줄 수 있는 그런 치료가 되겠죠. 거기에는 혈액투석도 있을 수 있고 복막투석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씀드릴 건 중환자실에서 주로 사용하는 혈액요법 중에 하나인 그 CRRT 지속적 신대치호법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지속적 신대치호법은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투석을 굉장히 천천히 하면서 울트라 필트레이션, 물만 뽑는 방법이 있고 위에 CAVHD란 아트리 카테타랑 비너스 카테타 두 개를 거치한 후에 헤모 필트레이션이나 곧 다이얼리시스를 같이 하느냐 두 개의 차이가 있고 이 밑에는 VV로 돼 있죠. 그래서 베인 카테타 두 개를 잡아서 베인에서 피를 빼서 베인으로 넣어주는 그래서 헤모 필트레이션만 하는 경우, 다이얼리시스만 하는 경우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이전에는 AVHD나 AVHD도 같이 했으나 최근에는 이렇게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사용하면서 위험이 있을 수 있어서 지금은 저희가 그 CRRT 기계를 이용하는 CVVH와 CVVHD를 사용하고 있죠. 오늘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CRRT에 단점이 있습니다. CRRT라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닌데 단점은 같은 단위 시간 내에 물과 솔루트 제거율이 굉장히 낮다는 거예요. 일반 HD는 보통 2, 3일간에 축적된 물과 솔루트를 뽑아낼 정도로 굉장히 포턴트한 데에 비해서 CRRT는 단위 시간 내에 뽑을 수 있는 물과 솔루트 양은 굉장히 제한적이다 라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 흐름 자체가 플로우가 굉장히 늦기 때문에 늦다 보면 스테시스에 의해서 클랏이 생길 수 있죠. 그래서 하다가 막히는 경우가 있다 하는 단점이 있는데 그러면 왜 ICU에서는 CRRT를 사용을 하고 있느냐. 그 이유는 물론 단위 시간에 뽑을 수 있는 양은 굉장히 적지만 천천히 환자한테 적용할 수 있고 굉장히 부드럽게 그리고 적응도가 비교적 혈압이 낮은 사람한테도 갑작스럽게 많은 양을 뽑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단점이 오히려 이런 저혈압을 동반하는 사람한테서는 굉장히 적응도가 좋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단위 시간 내에 뽑을 수 있는 양은 굉장히 제한적이지만 이거를 24시간 펼쳐서 뽑기 때문에 결국 하루에 뽑을 수 있는 양은 두세 시간 굉장히 강하게 뽑아내는 것보단 더 효율적일 수 있다 하는 이런 두 개의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CRRT의 장점은 헤모다이나믹하게 언스테이블한 사람한테 비교적 적용을 잘할 수 있다. 혈력학적 안정성이 일반적인 HD보단 좋다 하는 부분이고 플루이드 볼륨을 시간 단위로 우리가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조정하기가 굉장히 좋다.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거기에 사용하는 리플레이 솔루션을 저희가 다양한 일렉트로라이트를 섞거나 바이카보네이트를 섞어서 커스터마이즈 환자한테 맞게 조절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이 보통 HD 같은 경우, 컨벤셔널 HD 같은 경우 이제 그 투석실에서 간호사가 와야 되지만 요건 기계가 있으면 중환자실에 있는 간호사나 의사들이 각각 그때그때 상태에 맞춰서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스페셜라이즈 스텝이 필요가 없다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병원에서는 CRRT를 우리 투석실에서 사용하지 않고 각각 ICU 자체 내에서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이제 이런 배경으로 저희가 CRRT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기전을 각각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방법은 디퓨전을 이용하는 경우, 컨벡션을 이용하는 경우, 그 다음에 이 두 가지를 컨비네이션으로 같이 사용하는 경우, 그리고 이제 보조적으로 어드좁션을 사용하는 이런 원리가 있는데 각각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기전은 헤모필트레이션과 다이얼리시스라고 하는데 이 헤모필트레이션은 컨벡션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컨벡션은 두 공간 사이에서의 그 압력 차이에 따라서 물과 솔루트들이 움직이는 것들을 말을 하고 다이얼리시스는 투석이죠. 디퓨전에 의한 그래서 농도 차이를 이용을 하는 겁니다. 각각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다음과 같이 세미 퍼비어블한 멤브레인, 구멍이 아주 크지 않은 멤브레인을 사이로 두 개의 액체가 지나가게 됩니다. 블러드는 유레미아가 있는 환자이기 때문에 여러 다양한 일렉트로라이트나 솔루트들이 포함이 되어 있고 다이리세이트는 그거에 비해서 이제 비교적 기본적인 그
일렉트로라이트만 지나가게 되죠. 두 개를 지나가게 되면 압력 차이가 걸리지 않아도 각각의 농도 차이에 의해서 물론 큰 몰레큘은 통과하지 못하지만 작은 것들은 서로 농도 차이에서 서로 평행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게 바로 이 디퓨전의 원리가 되겠습니다. 이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보면 이렇게 굵은 분자들은 통행하지 못하지만 이런 작은 것들은 여기와 같은 농도를 이루기 위해서 이 멤브레인 포화 사이즈보다 작은 것들은 이렇게 이동하게 되죠. 다음과 같은 이동 과정을 겪게 되고 이러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볼륨 분자량이 작은 것들은 농도 차이에서 다이알리시스 기능이 일어나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그것들이 이제 디퓨전이 되겠고요. 다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멤브레인을 통해서 농도 차이에 의해서 이동하는 것을 말하고 작은 몰레큘들, 그 다음에 그 코에피션트는 얼만큼 잘 통과가 되느냐는 얼만큼 많은 서피스 에어리어를 지나느냐, 혹은 이 멤브레인의 두께가 얼마나 두껍냐, 그 다음에 이 효율성, 코에피션시는 그 솔루트의 주요 몰레큘러 사이즈가 작을수록 서로 잘 디퓨전이 일어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에서 봐도 클리어런스가 이 블러드 플로우가 증가할수록 클리어런스가 증가되는데 분자량이 작은 거는 아무리 블러드 플로우가 증가되더라도 한정이 되어 있겠죠. 왜냐하면 그 멤브레인 포어 사이즈를 통과하지 못하니까. 하지만 이 작은 것들은 블러드 플로우가 증가되면 증가될수록 클리어런스가 비례해서 증가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해드리면 디퓨전은 농도 차이에 의한 거고 작은 몰레큘일수록 잘 통과된다 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은 이제 컨벡션이 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CRRT 기계를 보면 이 필터를 이렇게 지나가게 되는데 여기가 바로 그 피가 지나가는 부분이고 여기가 걸러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컨벡션은 농도 압력의 차이에 의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이 물론 멤브레인 사이즈, 포어 사이즈는 정해져 있지만 여기를 압력을 확 걸어주면 여러분이 이제 그 우유를 그 콩물을 어느 정도 응결시킨 다음에 체에 받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체에다 이렇게 받치면 물 같은 것만 쭉 떨어지겠지만 그 포를 꽉 쥐어짜서 안에다가 압력을 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이 포 사이즈로 비교적 덩어리 큰 것들도 삐져나가게 되게 됐죠. 그러면서 물들도 왕창 쏟아져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압력을 많이 걸어주면 걸어줄수록 이쪽으로 빠져나가는 솔루트와 물들의 양이 많아지고 물론 이 포어 사이즈보다 약간 크지만 아까 디퓨전에서 빠져나가지 못했던 그런 덩어리들도 빠져나간다는 거죠. 이게 바로 컨벡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몰레큘 사이즈에 따라서 클리어런스가 어떻게 이루어지냐 하면 디퓨전에 의한 건 몰레큘이 크면 클수록 잘 나가게 됩니다. 근데 몰레큘이 사이즈가 큰 것들은 디퓨전으로서는 웬만해서 빠져나갈 수 없고 주로 컨벡션, 압력을 주어서 이렇게 짜줘야 빠져나간다. 그래서 이 원리를 통해서 저희가 CRRT를 돌릴 때 이 환자를 다이얼리시스를 중점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컨벡션에 포인트를 줄 것이냐 하는 부분들을 결정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부가적인 효과가 있다는 어드졸션입니다. 이거는 사실 아직 의학적으로 입증은 되지 않았으나 처음에 굉장히 많이 셉틱한 환자들을 하게 되면 CRRT를 걸면 그 필터가 자꾸 막힙니다. 그 중에 하나는 이 멤브레인에 이런 여러 가지 사이토카이나 톡신 머티리얼이 들러붙어서 흡착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피를 걸러줄 수 있다 하고 일부 주장은 하고 있지만 아직 사실 이거에 대한 효과는 그렇게 크지 않고 아직은 투석의 주 효과는 아까 말씀드린 디퓨전과 컨벡션 이 두 가지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울트라 필트레이션은 아까 헤모 필트레이션과 마찬가지로 압력 차이를 주되 많이 주지 않아서 이 큰 몰레큘은 빠져나가지 않지만 물만 주르륵 하고 빠져나가는 그런 상황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프레셔 그레디언트를 이용을 하되 많은 프레셔의 차이가 없어도 물이 빠져나갈 정도로 해서 물만 빠져주는, 즉 펄모너리 이데마 있는 환자들에서는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하죠. 이게 이제 솔루트 사이즈에 따른 클리어런스를 보시면 이 작은 것들, 주로 일렉트로라이트는 디퓨전만 걸러도 어느 정도 빠져나갈 수 있으나 이런 큰 것들은 몰레큘 사이즈가 이렇게 큰 것들은 컨벡션을 같이 걸어줘야 이것들이 걸러진다 하는 것을 이제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고,
이런 필터의 모양이 우리 장의 곱창처럼 그 뮤코자가 굉장히 꾸불꾸불하게 생겨 있죠. 마이크로빌라이가 생기는 것처럼 이 필터도 에피션시를 즐기기 위해서 굉장히 꾸불꾸불해서 여러 서피스 에어리를 통과할 수 있게 다음과 같이 확대하면 이렇게 여러 면을 가능한 한 서로 접촉할 수 있게 해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이런 원리로 발생한 게 이게 CRRT가 되겠고요. 이게 이제 슬로우 컨티뉴스 울트라 필트레이션 해서 아까 울트라 필트레이션 물만 걸어주는 게 되겠고, 헤모다이리시스 위드 필트레이션 이런 기능들을 이 기계를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이 기계 말고 굉장히 다양하게 되는데 기본적인 것들만 좀 살펴보면 원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환자 배인에서 피가 나와서 그 CRRT 기계로 들어와서 이 필터를 지나서 다시 환자 몸으로 들어가는 루트이고요. 이 필터에서 나온 물과 노폐물이 배출되는 건 바로 이 루트가 돼서 CRRT 보면 가운데 소변이 나오는 길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기에 일시적으로 압력을 쭉 걸어줘서 물만 이쪽으로 빠져나오게 하는 슬로우 컨티뉴스 울트라 필트레이션 다음과 같은 원리가 같고요. 조금씩 복잡해지는데 하나씩 들여다보면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환자의 몸에서 이렇게 나와서 다시 환자의 몸으로 들어가는 루트가 되고, 이건 이제 헤모필트레이션으로 압력을 걸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압력을 어떻게 걸어주냐면 리플레이스 솔루션을 넣어주는 거죠. 보통 프리다일루션 이쪽에 걸어줍니다. 이게 들어가는 속도가 보통 시간당 1리터. 1리터를 여기다 물에 거주면 물에 들어가는 양이 많기 때문에 여기 압력이 걸립니다. 그러면 환자가 피가 지나는 쪽에 압력이 많이 걸리면서 노폐물 나오는 쪽으로 압력이 적으니까 그쪽으로 물과 노폐물이 걸리겠죠. 필트레이션보다는 굉장히 많은 압력을 걸어줌으로 해서 이쪽으로 노폐물이 빠져나오는 이런 게 바로 헤모필트레이션이 되겠고요. 이런 비노 헤모필트레이션은 첫 번째 목적은 일단 컨벡션을 이용해서 솔루트를 제거하는 것, 압력차를 이용하는 거라 말씀드렸고, 솔루트뿐만 아니라 물도 이쪽으로 같이 빨려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블러드 플로우 레이트, 기본적으로 이 CRRT 기계를 흐르는 블러드 플로우 레이트는 보통 10에서 180, 우리 기본적으로 150ml/min으로 측정이 되어 있는데 이거를 조정할 수 있으나 이걸 너무 낮추게 되면 헤모다이나믹 스테빌리티가 더 잘 유지될 수는 있으나 플로우가 너무 낮아지면 필터가 막힐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블러드 플로우 레이트는 저희가 잘 건들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울트라 필트레이션, 물을 걸러낼 수 있는 게 보통 24시간, 시간당 500까지 최대한 끌어낼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단위 시간에서는 굉장히 제한적으로 볼 수 있지만 24시간 마음만 먹으면 6리터에서 50리터까지도 뽑아낼 수 있다 하는 부분이고요. 이제 이걸 하기 위해서는 그 컨벡션, 즉 프레셔 그레디언트를 걸기 위해서는 리플레이스 솔루션이 필요하다 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여기에는 다이리시스, 그 농도차를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리플레이스 솔루션만 달리게 되고 다이리세이트는 걸리지 않게 됩니다. 다음은 헤모다이리시스, 필트레이션은 걸지 않고 다이리시스 기능만 하는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자 몸에서 이렇게 들어와서 다시 밖으로 나가게 되고 이게 소변으로 걸러지는 루트가 있으면 이 다이리세이트는 피가 들어가는 것과 반대면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 스치고 지나가면서 서로 다른 농도를 갖추는 용액끼리 높은 데서 낮은 쪽으로 작은 몰레큘들이 빠져나오는, 아까 농도 차이에 의해서 평형을 이루게 된다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그림은 그 비노베누 헤모다이아 필트레이션, 그래서 다이리시스와 필트레이션을 같이 합친 리플레이스 솔루션과 디퓨전이 다이리시스가 같이 모든 기능을 함께 하는 거죠. 지금 여러분이 사용하는 CRRT 기계가 모두 이 기능을 다 합체된 상태고 피가 들어와서 나가고 소변줄은 이쪽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리플레이스 솔루션은 이 필터 내에 압력을 걸어주기로 해서 프리다일루션 형태로 그 피와 함께 같은 루트로 들어가게 되고, 그와 함께 농도 차이를 이용하기 위해서 이 다이리세이트를 피가 지나는 면과 서로 다른 면으로 이렇게 다이리세이트를 넣어서 이런 컨벡션을 이용한 프레셔 그레디언트를 이용한 컨벡션과 그 다음에 컨센트레이션 디퍼런스를 이용한 다이레시티 기능을 두 개를 합본한 것으로 하고 있고, 지금 저희 중환자실에서는 이거를 사용하고 있죠. 여기서는 이 모든 거를 합친 기능으로 보면
디퓨전과 컨벡션을 모두 사용해서 솔루트를 제거하고 인트라바스쿨라 볼륨도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블러드 플로우 레이트는 어차피 기본적으로 피가 흐르는 흐름이기 때문에 그 헤모다이리시스나 헤모필트레이션이나 똑같은 블러드 플로우 레이트를 사용을 하게 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CVVH와 CVVHD를 모두 결합한 형태의 투석이 되겠습니다. 울트라 필트레이션 용어를 알고 계셔야 되는데, 이건 물을 걸러주는 거죠. 물을 걸러주는 것도 두 개를 같이 하지만 기능은 시간당 많으면 500 이상씩 해서 굉장히 많은 양의 물을 뽑아줄 수 있다는 것이 있고요. 다일리세이트는 그 서로 다른 면을 지나는 다일리세이트를 어디까지 줄 수 있느냐, 보통 시간당 1에서 3리터까지 저희가 줄 수 있다 하고 있고, 저희 병원은 기본 세팅이 1리터인데 만약에 환자가 일렉트로라이트 언밸런스로 환자 이머전시로 달아야 된다 하는 경우에는 여러분이 다일리세이트 속도를 올려서 기능을 더 강화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다일리세이트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리플레이 솔루션은 여러분들이 다 조정해서 조정이 가능합니다. 굉장히 간단한 원리를 이용해서 저희가 CVVH를 돌리게 되고, 그 기계 자체가 하는 거는 전체적인 플로우 레이트만 유지를 하게 되고, 실질적으로 하는 기능은 다일리세이트를 얼만큼 많이 넣는지, 리플레이 솔루션을 얼만큼 시간당 얼마씩 넣어주는지에 따라서 디퓨전과 컨벡션의 그 능력을 저희가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워낙에 이제 ICU에 굉장히 많은 기계들이 있다 보면 기계의 그 위압감에 눌려가지고 이런 것들 조정하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는데, 사실 대부분은 그냥 동력을 가진 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실질적으로 조정은 기계호흡기, 기회항기도 마찬가지지만 CRRT도 여러분이 직접 손으로 조절해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달 동안 ICU를 돌면서 좀 익숙하게 기구를 만지고 거기에 대해서 자신감을 익히고 갔으면 합니다. 예, 이상으로 CRRT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